아랍과 이스라엘의 관계는요, 의식세계 밑바닥에 처절한 어떤 원한 유전자가 있습니다. 이게 인과응보적인 차원이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누가 부정할 도리가 없을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세통의 지광입니다. 요즘에 운세통 좀 많이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좀 이스라엘, 아랍 세계의 어떤 여러 가지 분쟁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어요. 근데 오늘은 좀 각도를 달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우린 개개인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아무리 부부라 하더라도, 아무리 형제라 하더라도 여러분 그러겠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고 내 의견이 옳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내 의견을 받아들여 달라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보세요. 영남, 호남 있지 않습니까? 문화도 유전자가 있습니다. 고구려, 그 고구려 후손들이 북한에 많이 태어나지 않겠습니까? 백제 후손은 뭐라? 호남 사람들입니다. 신라의 후손들은 뭐라? 경상도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아랍하고 이스라엘도 불교적으로 푼다면 집단 무의식입니다. 우리 한국하고 일본은 뭐라? 30년 압제받는 반에, 아니 그전에도 임진왜란 뭐 정유재란, 그래서 아랍과 이스라엘의 관계는요 그의 버금갑니다. 근데 그들이 요전에 말씀드린 형제가 아니거든요. 아브라함, 노아 해가지고 의식세계 밑바닥에 처절한 어떤 원한 유전자가 있습니다. 유전자가 같아요. 근데도 그들의 마음 안타까운 겁니다. 이게 집단 무의식 같은 거죠. 왜 아랍하고 이스라엘 저렇게 처절하게 싸우는가? 이스라엘 민족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도 뭐라 많지 않습니다. 그들은 살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자본주의를 만들고 공산주의를 만들었습니다만은 아랍, 페르시아 멸망해서 끌려간 거, 뭐 바빌론의 유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다 그쪽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마음 밑바닥에 너무나 엄청난 그런 그 역사적인 민족적인 흐름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당했는데 이제는 이스라엘이 미국을 얻고 말이죠. 미국의 모든 재정을 그냥 유대인들이 딱 잡고 있다 보니까 전 세계 맹주가 된 겁니다. 지금요. 이게 인과응보적인 차원이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누가 부정할 도리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1차 대전, 2차 대전이 어떻게 일어난지 아시죠? 사라예보에 뭐라 총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총성 한 방으로 세계 대전이 일어난 겁니다. 수천만이 죽었어요. 3차 대전이 오지 말라는 법이 없는 거거든요. 브루킹스 연구소에 나온 거 보면 지구를 80번 이상 박살낼 수 있는 핵의 양이 있습니다. 미국을 향해 있는 핵이 지금 15,000기 이상이랍니다. 제가 다른 건 다 놔두더라도 에드가 케이시언 아틀란티스에 보면 이런 게 나오거든요. 에드가 케이시가 자기는 아틀란티스의 유민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은 이게 사기꾼이라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에드가 케이시에게 상당히 신뢰감이 가는 측면이 있는 게 지금 인공지능 있지 않습니까? AI 사람을 능가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세계 대전이 시뮬레이션을 해본 겁니다. 근데 어떤 결정적인 상황이니까 인공지능이 주저함이 없이 버튼을 누르더랍니다. 다른 것보다 이 타협이 안 되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인간의 의식구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인간은 뭔가 아니 태어나서 생로병사하는 것처럼 문명도 생로병사합니다. 나라도 생로병사합니다. 가장 가까운 예가 뭐입니까? 조선시대 한번 보세요. 나라를 세웠어요. 전성기가 있어요. 모두게 태평성대가 되지 않습니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럼 왜적이 막 들어졌습니까? 임진왜란, 정묘호란, 병자호란. 그러니까 피폐가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왕실의 어떤 유전자라거나 이런 게 점점 흐려지니까 왕자를 못 낳습니다. 그래서 강화도령 얘기죠. 강화 옛날에 왕족의 후예하라 이제 데려다가 철종을 만들었는데 계속 멸망의 기운을 가잖아요. 결국 일본에 맥히는 겁니다. 나라도 그렇게 갑니다. 근데 이 문명 자체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싸웠죠. 아랍하고 무슨 뭐 이스라엘 싸우죠. 그 다음에 아랍과 중국, 미국을 능가해야 되니까. 근데 이게 간단한 싸움이 아닙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른바 기축통화라고 해서 달러를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거든. 근데 중국이란 나라가 지금 인구도 15억이나 되고 중국의 위안화를 뭐라 세계 기축통화를 만들겠다.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게 타협이 안 된다는 겁니다. 1등은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상황을 어떻게 판단해야 될 것인가? 결국 우리의 마음, 개개인의 마음이 투영된 것이 내 이웃 나라의 마음이고 국민성이고 인류의 마음이거든요. 에드가 케이시언 아틀란티스에 보면 그런 게 나옵니다. 인간이 만든 기계에 의해서 그 기계가 인간의 통제권을 넘어선다는 겁니다. 지금도 로봇가 사람을 대신한다고 안 그럽니까? 사람 점점 아예 안 낳지 않습니까? 로봇은 찍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인간의 능가는 두뇌를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에게 이제 많은 부분이 맡겨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다가 정말 뭐가 잘못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항상 들 때마다 안타까운 겁니다. 우리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난 것 자체가 어차피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어가지 않습니까? 나라도 죽어갑니다. 문명도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어갑니다. 우리가 항상 영혼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이 껍데기는 바로 뭐라? 하나의 로봇 같은 겁니다. 조금만 하면 고장 나잖아요. 로봇은 아무리 망가져도 소용없잖아요. 그죠? 두 추출액으로 갑니다. 하나는 육신의 세계, 하나는 또 뭐라? 법신의 세계입니다. 법신의 세계로 가면 뭐죠? 천상천하 유아독존은 부처님 되는 겁니다. 육신의 세계로 가면 뭐라? 이건 헤게모니 쟁탈전이에요. 가다 보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당장 우린 이 순간마다 이 어려운 고통의 능선을 이겨나가면서 수행하는 겁니다. 여기는 수련장입니다. 여기는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허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무소유란 말, 무소유는 아무것도 가지 않는 게 아닙니다. 잠깐 나누라는 겁니다. 베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공덕을 짓고 지혜를 닦는 도노돈수란 말이 불교 있습니다. 깨달고자 하고 닦을 수가 같다는 겁니다. 미래 어떻게 될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 순간 내가 어떻게 하면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실천하고 수행하게 되면 그만큼 깨달음이 있습니다. 요리 잘하는 사람을 숙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손에 익어지는 겁니다. 익을 숙자의 손. 그런 것처럼 많이 갈고 닦는 사람들이 이 땅에 온 보람이 있는 겁니다. 뭐 내일이 어떻게 되고 모레가 어떻게 되고 미래가 어떻게 되고 이런 건 그 다음 문제고요. 아랍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보면서 이보다 더 큰 일들이 이 땅에 얼마든지 벌일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몸과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많은 사람에게 이바지는 삶을 살면서 인생을 의미롭게 보낼 것이다. 이런 각오 가운데 사는 게 우리의 삶의 책무요 의무요 이상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